1, 2, 3, 4위를 제가 말씀을 일단 드려보는데 1위는 미국 회사예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라고 해서 미국 회사고 2위 요거 이제 순위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근데 2위는 ASML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ASML은 네덜란드 회사예요. 그리고 3등은 3등, 4등이 왔다 갔다 해요. 랜리서치는 미국 회사,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TEL이라고. 이렇게 4개 회사가 장비는 그냥 다 먹어요. 다 먹는데, 우리가 신문 기사가 나면 그 신문 기사를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금리에 관련된 기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 그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새마역은 그 새마역 그 1호선 바로 앞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이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반도체와 관련이 되게 많잖아요. 동탄, 오산이 중심이에요. 핵심인데 제가 반도체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왜 자주 얘기하냐면 기업체가 있어야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려야 인프라가 발전이 되고 땅값도 올라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오늘은 소부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소재, 부품, 장비의 시장 점유율은 1%밖에 안 돼요. 100%라고 놓고 봤을 때 1%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가보면 대한민국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업체들 중에서 잘 나가는 데가 되게 많아요. 금리도 되게 높고 주가도 되게 높고 물론 등락은 있지만 우리 흔히 막 이렇게 들어보는데 한미반도체, 원익, IPS, 솔브레인, HBSP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다 합쳐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특히 SK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부장 업체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걸 왜 키워야 되냐면 이런 소부장을 국산화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그 불화수소 같은 것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느 정도 국산화를 했지만 아직 힘들어요. 예.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소부장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보면 삼성전자가 소부장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이런 거예요. 이건 2022년도 기사인데 750억 지분 투자. 이건 어디냐면 회사 이름이 LOT 백큐이라는 회사예요. 유공학 관련된 이런 회사인데 이제 부품 업체죠. 이 회사가 오산에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산이 동탄이나 특히 오산이 반도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거거든. 삼성 반도체 수혜 지역이에요. 보통 삼성 반도체 수혜 지역입니다. 삼성 반도체 한 가운데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도 감이 잘 안 온다고.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키워주고 어떤 관계로 어떻게 키워주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대충이라도 알아야 설명을 좀 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런 브리핑을 안 합니다. 이건 내가 장담하는데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수혜 지역입니다 라고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임팩트가 없어요. 시간을 좀 가져도 이런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LOT 백큐 이런 회사들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정마다 장비, 부품 소재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기가 막힌 그 장비나 소재나 부품을 개발을 했어. 그래서 삼성이나 SK나 그 다음에 TSMC 이런 데 가서 우리 이거 개발했거든? 우리 거 써줘 해봐야 쓸 수가 없어요. 써주질 않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애초에 개발하는 단계부터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비를 하나 만들면 장비 만들어서 보내서 테스트하고 피드백 받고 뭐가 문제야? 뭐는 좋았어.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 완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키워나가야 돼요. 그야말로 협력 없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게 오산에 있는 회사예요. 오산에 에로트베킴이 그런 얘기고 제가 오늘 그 장비업체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장비업체 그러니까 소재하고 부품은 장비에 비해서는 그 등치가 좀 크지 않아요. 많이 작지. 일단 장비 기계가 중요하잖아. 크고 비싸고. 장비 업체를 말씀을 드리는데 세계 1, 2, 3, 4위 장비 업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위부터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요. 점유율이. 그래서 1, 2, 3, 4위를 제가 말씀을 일단 드려보는데 1위는 미국 회사예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고 해서 미국 회사고 2위 요거 이제 순위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근데 2위는 ASML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ASML은 네덜란드 회사예요. 그리고 3등은 3등 4등이 왔다 갔다 해요. 램리서치는 미국 회사.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TL이라고. 이렇게 4개 회사가 장비는 그냥 다 먹어요. 다 먹는데 대부분 반도체 공정이 8개 공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이 3번째, 아니 4번째, 5번째 요 정도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SML 네덜란드 EUV 관련해서 장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이 회사 ASML을 제외하고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램리서치나 그 다음에 TL 이런 데는 주로 시가 그냥 들으시면 돼요. 공정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실 거니까 시가 공정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증착 공정이라고 또 있습니다. 애칭, 데포지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공정에 굉장히 복잡해요. 미세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을 해요.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미국, 대만,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정도. 일본은 거의 다 망했다고 봐도 돼요. 장비 소부장만 강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네 개 회사들이 자기들 그 지사를 낸다든가 그 다음에 R&D 센터를 낸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반도체가 굉장히 그 강한 혹은 중요한 이런 나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 뒤에 기사를 읽어 드리려고 자락을 좀 깔았어요.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기사가 엊그저께 나왔어요. 엊그저께 나왔는데 오산이요 반도체 수혜 지역이에요. 오산이 삼성하고 SK 반도체 정 가운데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보태주면 더 좋은 게 뭐냐면 장비업체 1위가 제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고 말씀을 했지요. 네. 그 AMAT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근데 이 회사가 오산에 R&D 센터를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가정산업단지 그 인근에 한 5천 몇백 평 되네요. 5,426평 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여기다 R&D 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 R&D 센터를 지면 여기서 연구 개발하잖아요. 장비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테스트도 보내고 연구 개발하는 거지. 그리고 2위 업체라고 또 있죠. 2위 업체. 2위 업체가 그 노광 장비, 그 EUV 장비를 만드는 ASML. 여기는 더 대단해요. 이미 ASML 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한국 지사입니다. 만들어서 거기도 직원 2,000명이 넘어요. 2,000명이 넘고 그다음에 재무도 있고 IT 쪽도 있고 뭐 인사도 있고 되게 많겠죠. 부서는 R&D도 하고 여기는 이제 동탄에 주로 있어요. 동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ASML에 날아가서 뭐 1조 뭐 투자하겠다, R&D 센터를 짓겠다, 동탄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오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동탄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3등, 주로 3등입니다. 3등이 랜리서치라는 회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식각, 그 다음에 증차, 요런 공정에 들어가는 기계를 만드는데, 요 랜리서치 코리아, 매니팩처링 코리아라는 회사는 이미 10년 전에 오산에 있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오산에 있어서 오산에서 계속 기계를 만들어 납품을 한 거지. 그래서 얼마 전에 쉽게 얘기하면 그게 10,000대를 납품을 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 이 회사는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 삼성 반도체 근처에. 근데 이 TEL이라는 데는 주로 SK 하이닉스가 그 주 고객사라고 얘기를 해요. 삼성도 중요한 고객사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빼먹었는데 랜리서치는 이제 또 용인의 지곡산업단지에다가 R&D 센터를 또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어요. 몰려드는데 대한민국으로 몰려들었을 때 이 회사들이 포천에 혹은 부산에 혹은 뭐 청주에, 네, 이런 데다가 지금 이런 자기 그 R&D 센터나 그 한국 브랜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들어왔어요? 다 동탄, 오산밖에 없어요. 수원이나 용인 이쪽이거든. 그렇죠. 예. 그러면 용인, 동탄, 오산 여기가 반도체에서는 그냥 핵심이다. 그냥 핵심.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입지를 하고 있으면 더 이상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뒤는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저께 나온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오산에 R&D 센터를 건립을 한다. 이거는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산으로, 동탄으로 반도체 관련 업체들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런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브랜치나 R&D 센터가 또 있기는 해요. 근데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 집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계를 만들면 공장에다가 납품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파운드리, 그쵸? 파운드리 세계 1등은 대만 TSMC입니다. 세계 1등은 작년에 점유율 60%. 애플이나 이런 그 5단 삼성에다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삼성은 작년에 12%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6년에 300조 들여서 공장 짓하는 건데,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분쟁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특히 대만의 TSMC가 잘못되면 이게 중국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세계의 반도체 패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반도체 삼국지, 반도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가져갔다. 그러면 다 끝나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데서 만드는 반도체 칩은 AI에도 들어가고, AI 얘기를 하면 뭐 서버에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차, 일반 컴퓨터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이 군사용으로도 엄청 쓰이거든, 반도체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전쟁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여기에도 AI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직접 코드 쏘게 하지만 사람들이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안 보고 그냥 보고 날리고 막 그래요. 정확히 지점 타격한다고. 이게 컴퓨터 반도체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 엄청 중요해요. 근데 흔한 얘기로 드론 4개 날려가지고 대만에 있는 주요 공장 4개 폭격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 반도체 이 산업은 제 생각으로 최소 50년, 길게는 100년 이상 후퇴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삼성,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SK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론, 인텔 이런 데 조금씩 만들고 있죠. 파운드리.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좀 불안하지.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 물론 한국도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지만
중국처럼 한 방에 먹힐 수는 없어요. 만약에 먹힌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한 나라가 됐고, 여기로 막 들어오는 중이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한국에 들어오면 오산이나 동탄이나 평택이나 반도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공장들이 이쪽으로밖에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반도체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고 깊게 설명이 들어가면 이런 얘기 살짝씩 건드려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러면 회사들 진짜 많이 오겠네 근처로. 제가 얘기했죠. 삼성전자 1차 벤더가 700개, 2차 벤더가 4,000개입니다. 3차, 4차로 내려가면 수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반도체 관련하면 근처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런 기사들도 한 번씩 인용을 해서 브리핑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